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삼성전자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위기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터지느냐? 삼성이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기설의 실체랑 이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죠. 반도체 위기 9월만 하더라도 비컷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다. 이거 반도체 위기 때문이다. 50년 만에 맞은 위기고, 그러다가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설이죠, 이건. 삼성 부도나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삼성이 부도날 정도면 나머지는 이미 대부분이 부도가 났던 거고, 만일 삼성이 부도가 나게 된다.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연결된 계열사 쪽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쇄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막 5만전자 6만 잠시 찍는 듯 하다가 5만전자 다시 되죠. 수출 비중도 깨지고 있다. 근데 지금 내수가 작살나는데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봤더니 20년간 근무하신 A씨가 과거에는 경쟁력이 괜찮았으나 지금 경쟁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또 과거에는 개발 자율성이 보장되었지만 최근에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내부 분위기죠, 이건. 그 다음에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위에서 결제 받아야 되니까 속도는 늦어지고, 그러면 뭐 하자라는 의견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간단한 거라도. 근데 뭐 하나 하더라도 다 위에 결제 받고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고, 최근에 또 성과급 이야기 나왔죠? 동탄 막 이야기할 때 요즘에 성과급도 안 나온다는데 무슨 삼성 때문에 집값 뜨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 성과급도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게 삼성 위기설의 실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내부 분위기인 거고, 이게 이것 때문에 위기설이 온 게 아니라 위기설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 빨간 부분, 반도체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상 수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심각할 때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성과급이 나오죠. 근데 돈이 안 벌리면 성과급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리고 예전처럼 해서는 돈이 안 벌리니까 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함부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금이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 자금이 많이 빠지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버는 돈이 예상만큼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투자 받는 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 중에서 투자 받는 거, 방금까지는 버는 돈이 예전같지 않은 이유. 반도체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팔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미래가 밝지 않다. 지금만 극복하면은 예전만큼 벌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극복하더라도 성능에서 밀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해가지고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투자 부분. 투자를 보면은 지난 15일까지 25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 하고 있고, 이 규모가 11조 3,600억에 달한다. 그러는 동안에 거의 9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20조 줄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요즘에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 근데 이러다 보면은 자산이 쌓이죠. 근데 자본주의의 논리는 돈을 굴려가지고 얘가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생산성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는 거.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주식의 의의는 뭐예요? 내 돈을 해당 회사에 넣어서 이 회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나눠 먹는 거. 이게 사실 주식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전에 한 10년, 12년 이쯤 전에 그 어쩌다가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식으로 한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에다가 넣었는데 한 2억 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주식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앞에서 한 달 동안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두 밑창이 다른 게 보인대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넣었던 거고,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들어가던 사람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도구나 카우나 아유 그냥 주식에 넣으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주식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번 2030들은 뭐예요? 와, 돈 벌었다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또 빚 잔뜩 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텔과 같은 딜레마, 축적된 자본을 기술에 투자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데, 삼성이 뭐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만큼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버는 돈도 줄고 투자 금액도 줄어드니까, 그럴 때 혁신적으로 좀 투자해가지고 개척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근데 벌써 삼성도 3세대죠? 1세대, 2세대랑 3세대는 보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밀려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투자 금액이 빠지는 이유가 단지 그냥 반도체가 안 되기 때문일까요? 반도체가 안 돼가지고 버는 돈이 예전에 비해 반도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라임 괜찮았어요?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예상치보다 1조 6천억 넘게 밑돌았고, 전분기 대비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수익은 늘어나고 있죠. 지금 5만 전자 나오면 이때는 한 2만 전자 나왔어야죠. 단지 수익성 때문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감소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삼성 위기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때가 진짜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5만 전자 된 거예요? 아까처럼 팔아치우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으니까. 비단 삼성전자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량주로 평가받는 주식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들어온, 많이 자금이 들어온 이런 곳들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한국 주식을 2달간 10조나 팔아치웠는데, 문제는 8월에는 주식 팔면서 그래도 채권이라도 샀어요. 근데 9월부터는요, 주식 판 돈이 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 놈의 양털 깎이냐 이야기 하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오고 있죠. 처음에 채권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자금 빼가지고 미국으로 갈 거다. 근데 이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 위기라고 느껴지면 미국 채권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으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 경제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준에서는 고용지표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더 튀었죠. 근데 양호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측해가지고 했던 것보다 한 83만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막 골디락스고 연착륙이고 하니까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여기로 가기 시작하면 엄청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미 주식에서 빼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하면 미국 주식도 위험한데 한국 주식은 괜찮겠냐? 그러면 여기서도 일로 가고 여기서도 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계속 코스피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요? 양털깎기 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양털깎기가 이미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부진만으로는 저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지금이야 주식 쪽에 많이 들어온 삼성전자부터 빠지겠지만, 그리고 악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삼성전자부터 빠지겠지만 나머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컷했다고 해서 환율 쭉 떨어지더니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컷 했죠. 그러면서 다 금리나 분위기고 뭐고 하면서 환율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환율 어때요 지금? 막상 미국에서 비컷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내렸어도 환율은 요지부동이다. 이 부분이요. 삼성 망한다가 아니에요. 삼성 위기설 오더라도 워낙 삼성은 몸통이 크니까 삼성이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마저 저 정도라면 나머지는 어떻겠냐. 지금 자금 순환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이미 심해지고 있고, 이런 여파들이 지금 대기업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대기업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없다, 경제 위기 아니다, 경기 침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만든 거죠. 예상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예상조차 안 하니까 현황을 못 보고 쳐왔고 나서야 경제 위기였구나, 이런 걸 아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